글쎄요. 찬 자체로서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못생긴 PC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만한 멋진 PC 케이스도 있습니다. 새로운 에어로 2입니다. 말장난이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프랙탈에서 무언가가 나올 때마다 흥분할 수 있고 이 제품에 대해서도 흥분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성능, 뛰어난 제작 품질, 디자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인 델에서 제공했습니다. 게이머, 크리에이터 또는 기업이든 델은 여러분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대의 델 노트북을 구매했고 제 생각에는 최고의 델 노트북입니다. 따라서 아래 비디오 설명의 링크를 통해 장치의 전체 재생 목록과 노트북의 전체 개요를 확인하세요. 이 비디오의 이 부분을 후원해주신 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이전 세대가 꽤 오래되었고 문제가 꽤 많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랭각과 관련이 있고 공기흐름 설계가 좋지 않은데 새 제품에는 이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살펴보죠. 오, 즉시 아름다운 디자인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요, 고맙습니다. 디자인을 보세요. 정말 멋지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들은 프랙탈로스로 이 모든 목재 트렌드를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죠. 기억나세요? 그들은 이 탑커버로 그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놀라운. 그래서 외부에서, 앞에서 우리는 견고한 전면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좋은 I/O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엄처럼 느껴지는 전원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폰, 콤보-Z, USB-C 포트, USB Type-A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USB-C는 실제로 3.2 Gen 2X2 전격 20GB입니다. 그런 다음 양쪽 좌우로 측면에 그릴이 보입니다. 따라서 CPU든 GPU든 측면에서 신선한 공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눌러주세요. 믿으시든 말든 차이가 있습니다. 측면에 멋진 프랙탈 로고가 있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이 흡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상하게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220mm 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 실제 필터를 제거하고 아래쪽의 흡기 펜을 위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고무 조각들은 운반용일 뿐입니다. 그러니 버려도 됩니다. 나무에 두 개의 작은 선이 있는 이쪽을 누르면 반대쪽에서 튀어나와서 말 그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견고하고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반대편에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구부러지지 않고 수년간 사용해도 여전히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우 좋습니다. 새 가죽 신발 냄새가 납니다. CC를 실제로 제거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먼지 필터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꺼내세요. 실제 자물쇠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셰시가 들어올려질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들어올리세요. 아주 멋지고 견고한 조각입니다. 이제 냉각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냉각 옵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위로 올라가는 굴뚝 디자인과 비슷합니다. 220mm 펜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0mm 또는 120mm 그리고 280mm 라디에이터를 지원하는 상단 브래킷이 있습니다. 이제 잠들려면 측면에 잠금 장치와 같은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밀면 분리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브래킷을 제거하면 됩니다. 정말 좋아요. 그냥 클릭하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잠금을 해제하고 떼어내면 됩니다. 저도 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때 장착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나사가 필요 없어요. 정말 훌륭한 엔지니어링이네요. 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쪽에는 제가 실제로 전해본 적이 없는 매우 흥미로운 쟁반이 있습니다. 큰 하드 드라이브가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2.5 SSD 두 개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이언 울프 프로 두 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 종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쿨러브를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2.5 SSD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액세서리를 떼겠습니다. 하지만 전원 공구 장치는 여기 이 부분에 슬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더보드가 옆에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스파일은 실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약간 움직이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두세 개의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으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 GPU 지원이 있는 구석으로 이쪽에 있습니다. GPU 지원에 대해 말하자면 이 CC는 실제로 엔비디아의 RTX 1490 펀더스 에디션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슬롯 GPU, 두께 63mm, 길이 326mm, 높이 137mm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 사양을 살펴보면 정확히 높이가 137mm입니다. 두께면에서 2mm 더 얇습니다. 즉 펜이 측면 패널에 정확히 위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널과 정확히 2mm의 공간이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공간에 정확히 들어봤습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은 2cm 떨어진 곳에서 끝납니다. 다른 4.90을 넣으려고 해도 이렇게 좁은 4.90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63mm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GPU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좋은 제품 중 하나는 어수스 프로아트 RTX 4080 슈퍼입니다. 여기에 아주 잘 들어맞을 것입니다. PCIe Gen 4 라이저 케이블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GPU 전원 케이블도 이미 미리 라우팅되어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SFX 또는 SFXL일 수 있습니다. 저는 SFX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관리를 위한 공간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조립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죠. 하지만 가끔 SFX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듯이 CPU 냉각은 상단이 280mm 라디에이터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공맥을 원한다면 CPU 냉각 측면에서 최대 90mm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운드래프트 쿨러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파워 중 어느 것도 여기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AIO 냉각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70mm 공램 옵션을 선택한다면 사실 GPU 여유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 척추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말이 된다면 더 얇은 GPU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켄싱턴 잠금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무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멋진 PC 케이스를 본다면 그들은 그것을 훔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방지됩니다. 저는 이 액세서리 상자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수검은색 버전이에요. 하지만 파란색과 흰색 또는 은색 버전도 판매됩니다. 총메탈 그레이와 비슷해 보이네요. 사진에서는 검은색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약간 푸른빛이나 은빛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프랙탈 고맙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